제가 이 사진을 일부러 한번 넣어봤는데 저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요. 저는 사진을 찍었는데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비즈니스 하면서 다이아몬드가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실제. 그 다이아몬드가 너무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데 같이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이제 탑리더님께서 약간 이런 좀 풍류와 좀 그런 감성이 좀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남성 리더님들이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 막 백두산도 그 트레킹 다녀오시고 지금은 백두산이 그냥 그 관광밖에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천지를 한 바퀴 돌고 하는 이런 트레킹이 될 때거든요. 허용이 될 때거든요. 그래서 거기 막 다녀오시고 뭐 안나푸르나 다녀오시고 뭐 히말라야 다녀오시고 하시는데 너무 거기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되자마자 이제 처음 갔던 데가 여기가 어디냐면 그 실크로드 투어 갔던 거거든요.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에 세계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세웠는데 섭씨 60도? 50m? 예. 이렇게 가면 여기 손오공이 일종의 그 배경이 됐던 곳입니다. 그래 보면 화영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손오공 배경에 보면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산이 안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가 1년에 23일밖에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씻겨 내릴 수 있는 비가 안 오는 거죠. 근데 23일밖에 안 오는 비를 그날 우리가 맞긴 했습니다. 그 작년에 하여튼 관광객이 엄청 몰렸대요. 왜냐하면 가장 뜨거운 날씨를 맛보기 위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뜨거운 곳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트레킹을 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딱 나와서 보니까 신발 밑창이 딱 늘어나가지고 옆으로 빼딱하게 붙어 있는 거. 새신 사가지고 갔거든요. 이게 그동안 온도가 녹아가지고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 계속 걸어서 좀 괜찮았는데 저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비탈 틴데 써가지고 힘주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뜨거운 열기에 녹아가지고 이렇게 저는 모르고 이제 조금씩 걸었거든요. 나와서 보니까 그게 빼딱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그때 등산화 만든 데 가가지고 이게 불량이다 이거. 이거 어떻게 새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도대체 자기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는지. 그래서 어디 뭐 특별한 데 다녀오셨는가 하면 그래봐야 산 아니겠습니까? 산에 가라고 만든 신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새 거로 바꿔주시더라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메 비즈니스 만나가지고 스스로 생각할 때 물론 뭐 제가 사는 삶이 뭐 퍼펙트하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삶이 있겠습니까, 그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분한테 물어보면 또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또 그분만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그분도 그분 나름의 또 갈등에 빠져 있는 게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너무 풍족해서 그것이 불만이기도 할 거예요. 아마 시간 너무 많고 너무 풍족하게 보내잖아요. 자기가 한심하게 느껴진다. 진짜요. 저 그런 거 느낀 적 없습니까? 너무 좋게 막 드라마 편안하게 보고 있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왜 이렇게 한심하게 살고 있지? 이런 느낌 들 때도 있잖아요. 사실 너무 완벽하면 또 그런 불만마저도 생기는 게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또 어느 정도가 있겠죠. 저는 아내 비즈니스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조금 표현을 좀 과장되게 하면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 비즈니스를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이 비즈니스를 만나가지고 너무 배운 게 많고 그리고 너무 누리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좋은 비즈니스가 왜 저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 기회가 됐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게 진짜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좋아 보였고 괜찮아 보였으면 분명히 저한테까지 올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별로 이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제일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모두의 눈에 좋아 보이면 이 일은 진짜 제 순서가 올 일이 없습니다. 정말.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고 더 그간 사람들이 먼저 낚아채갔겠죠. 다행히 이 비즈니스가 사람들의 관념 속에 어떤 뭡니까 약간 고정관념 같은 걸로 안 보이게 만들어놨다는 거, 잘 안 보이게 만들어놨다는 거, 껍데기가 초라하다는 거, 별로 선호하지 않는 포장재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 이게 저는 이 비즈니스의 제일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뭐 노동의 양을 따져서 저희들 소득을 계산한다 그러면 이렇게 시급이 높은 일은 없잖아요. 정말 안 그럴까요? 지금 따지고 보면 오늘 이 강의가 제가 하는 일이 전부 끝인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일당으로 보면 뭐 솔직히 말하면 어떤 분의 한 달 주월급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일당이.
예, 그런 돈이 이렇게 생기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시장 경제 바깥에 있는 일이어서 그럴까? 아니에요. 이게 먼저 수요와 공급이라는 곡선은 절대 그 시장 경제에서는 무너질 수가 없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게 뭐냐면 노력 대비 뭐 소득 이런 거는 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의 종류가 좀 다른 거죠. 그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놀랍게도 이 비즈니스가 100년, 200년 갈 수 있게 있을 만큼의 계속 그 현상은 생길 거라고요. 저도 저 비즈니스 25년 했거든요. 25년간 해보고 확정적으로 좀 가지게 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약간 초라해 보이거나 아까 별로이게 보이는 그런 포장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오늘 몇 겨 벗겨 드리는 게 오늘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아메에 대해서 앞에 오늘 처음 오신 분 맞으시죠? 제가 질문하려고 하니까 별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별로 안 좋아해 이러는데 저는 세계인들이 다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좀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이거 좀 그래도 총각이 좀 성격이 좋아 보이니까 오늘 비즈니스 그것 때문에 알아보러 왔는데 맞죠? 네.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직 좀 생각해보고 예,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좀 정상적인 거죠. 뭘 모르는지 그걸 모르니까. 예. 초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러면 물어볼 게 없잖아요. 뭘 모르는지 그걸 모르는데. 그래서 아주 초기에 우리가 궁금하지 조금 하다 보면 궁금해지는 종류는 굉장히 다르게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몇 가지 정도가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궁금증들이 거의 좀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메 비즈니스를 한 1분 만에 설명을 해볼게요. 아메는 제가 해봤지만 이게 답니다. 아메는 제품을 써보니까 좋은 거야. 남한테 알릴 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알렸어요. 그래서 3명한테 알렸는데 이분들도 단순히 저처럼 제품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좋아서 알리는 사람, 저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소득이 얼마 정도 되냐면 250만 원, 3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벌써 괜찮지 않습니까? 네. 나 같은 사람 3명 찾으면 250, 300 벌 수 있다면 저는 괜찮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6사람을 찾으면 그 배 이상이 벌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5, 600은 그냥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이야기해가지고 제품이 그렇게 좋다는데 6명한테 알리면 한 5, 600은 그냥 벌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나쁘지 않게 들렸습니다. 근데 우리 스폰서님 이야기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대신에 안정적이진 않대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안정적이냐면 이분들은 돈을 더 벌 수 있게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만들어주면 지금 돈으로 시작하면 한 8천만에서 한 1억 정도를 갖다가 벌 수 있다는 거 연봉으로. 그 6명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가 벌 수 있냐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25년 동안 사업해봤지만 이게 답니다, 아메이는.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보면 부의 미래 저도 책 나름 좀 읽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이야기지. 근데 아메이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다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비즈니스를 지금 관심 있게 보시거나 안 가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시작할 때 이 비즈니스에 약간 제품을 써보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오랫동안 소비자로 있다가 난 이 비즈니스를 하게 결정했다 하시는 분. 예. 꽤 한 3분의 1 요 정도까지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나는 이 일이 비즈니스적으로 멋져서 괜찮아 보여서 관심 갖고 하게 됐다 하시는 분. 이게 해보면 항상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후자 쪽이었습니다. 제품이 좋고 나쁘고도 저는 아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왜냐면 싸구리는 싸구리 파는 장사가 있고 비싼 건 비싼 거 파는 장사가 있는 거지. 그게 꼭 제품이 좋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게 싼 게 파는 게 더 장사가 잘 되면 그걸 하면 되는 거고 비싼 걸 팔면 비싼 게 잘 되면 비싼 게 잘 되면 좋은 거지 라고 생각했지. 그냥 사업적인 데서 봤지 이게 꼭 제품이 좋아야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89년도 한 그때쯤에 서울에 와가지고 옛날에 잡상이 있었잖아요. 기차를 탔는데 깜짝 놀랐어요. 누가 호각을 빽 부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 호각 부는 얼마나 놀랍니까? 지하철에서. 잡상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자기도 풀어놓고 너무 놀랬나 봐. 내가 앳된 대학생이 한 명 일어서도 막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놀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꼭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물건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자기한테 집중해달라고 경기를 내서 호각을 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증을 꺼내요. 건국대 다니는 무슨 과에 뭐도 몇 학년인데 고향이 전라도 어디고 뭐 하면서 자기가 뭐 주민등록 그것까지 다 보여주면서 아버지 성함이 어떻고 이러면서 조금 이 기획을 잘했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사람들이 재밌어서 이게 다 쳐다본 거예요. 딱 쳐다보는 하는 말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애를 대학생을 두 명을 지금 서울에 보냈는데 자기 동생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힘드니까 니 보고 군대 가란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이제 지가 하고 있던 공부가 여기서 딱 끝내면 이제 너무 어중간한 거죠. 그래서 1년 자기는 더 학교 다니고 가야 되겠는데 학비를 벌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벌까 생각하다가 그때 알바도 생각해보고 뭐도 생각해봤는데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 학비 마련하기 기간도 너무 짧고 그래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뭘 팔까 고민을 하다가 가방을 또 들어서 보이면서 이 안에 있는 걸 팔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게 궁금하잖아. 잘한 거 그거 딱 꺼냈는데 뭐냐면 칫솔이 3개인가 4개인가 기억이 안 나요. 3개인가 4개인가 들어있는 칫솔을 팔기로 했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잖아요.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하면서 보여주면서 이거 디자인이 전문 디자인을 했다는 느낌을 안 들죠. 이렇게 단점을 몇 가지 이야기하더라고. 좀 싸구려처럼 보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한 봉지에 1,000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 봉지에 1,000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칫솔을 갖다가 좋은 칫솔 오래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칫솔은 자주 쓰고 버리는 게 좋습니다. 칫솔도 감염이 없고 오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달 이상 써봤는데 너무 좋다면서 자기 일을 막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팔아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아고리 칫솔을 팔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는 그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걔가 가봤을 때 지금 두고 그 일 생각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애를 갖다 오너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 물건 애착을 갖고 이게 비싼 것이든 싼 것이든 걔는 팔 수 있는 장점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고 그걸 한 거예요. 암의 사업도 하다 보면 사소하게 전 옛날에 충격받았던 게 어떤 PT 리더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암의 제품 다 좋은데 이거 입에 바르는 거 뭐죠? 이거 텄을 때 바르는 거? 립밤. 예. 립밤은 그래도 그거 그 뭐더라? 그 브랜드 이름 생각이 안 난다. 챕스틱. 아니 그거 막 우리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네? 니베아. 니베아지 이러면서 암에 하시는 분이 그걸 니베아를 바르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건 오너십이 없다고 하는데 지가 뭐 하는 사람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가 뭐 하는 사람이 제품 좋다고 남의 걸 쓰는 사람이 뭘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내가 생각한다라도 그럼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생각할까? 그래도 이게 좋은 점이 있을 텐데 논리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어필 포인트를 찾고 하는 게 오너지. 그냥 더 소비자적인 관점에서 그냥 대충 봤을 때도 이게 좋은 거만 좋다고 이야기하고 안 좋은 거만 안 좋다고 비판하는 게 오너는 아닌 거죠. 제가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갑자기 작두가 또 이쪽으로 사져가지고 이해하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몇 개의 Q&A가 남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저런 걸 가능하게 했단 말인가. 근데 제가 시작할 때도 이미 50몇 년 됐을 때니까, 그죠? 50년 됐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 상속 이야기 하니까 지가 망할지 안 망할지는 모르는 판에 무슨 상속 이야기를 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렇게 알릴 만큼 제품이 좋은가 이것도 검증해야 되잖아, 그죠? 예, 왜냐면 이게 그냥 우리가 세일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건 뭐 구전 광고 마케팅이니까 그건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게 진짜 말 그대로 된다고? 이게 진짜 실현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대로만 된다면 이렇게 멋진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 보이고 너무 괜찮아 보여서 조금 허황되게 보이는 약간 우리한테 설명 안 해준 뒷부분이 뭔가 많이 있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내세웠지만 뒷부분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왜냐면 사람은 굉장히 의심하니까 저도 그런 의심이 계속 성장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된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된 거지? 예. 어떤 사람 안 되게 됐지, 어떤 사람 또 됐으니까 이렇게 몇십 년을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됐을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도 좋을까? 요새 장안의 화제 뭡니까? 스페이스X. 그죠? 왜? 이제는 뭐 일론 머스크를 능가할 부자는 당분간 나오기는 이제 거의 뭐 불가능한 수준의 1, 2의 격차의 그 사이즈가 생겨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부의 차이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스페이스X가 지금 적자 기업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